네,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엄마, 김용민 PD 그리고 신민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제 할 일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말만 하면 두 분 얘기 들으면 되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이준석 씨가 원체 또 요즘에 핫한 인물이잖아요. 아니 그 이준석과 함께 이현경이 떴어요. 아니에요. 아니 나도 이준석 요즘 인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모니터하는 차원에서 봤다가 아니 보니까 신지혜하고 이준석하고 토론한 게 100분 토론이 있었는데 네. 또 다른 토론이 있는데 거기 사회 보신 분이 이현경인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와 페북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가 팸인지 몰랐다, 네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오랜만에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었네요. 예. 아니 나는 알았지. 보니까 이현경인 거가 신지혜를 좀 거들어주고 있더라고. 근데 네. 신지혜가 빙사수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방송이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과 중심이 좀 있어야 된다 판단돼가지고 말을 좀 보완해주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지금 말을 많이 질문을 얹었는데 한 거였는데 음. 너 그런 인간, 그렇게 균형을 못 맞추는 인간이었냐.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인간이 됐네요. 예전에 성재기 씨가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었어요. 오, 그래서 성재기 남성연대. 네. 예. 성재기 씨, 그러니까 저는 여성이니까 성재기 씨랑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토론이 아니라 그분과 저 1대1 이제 인터뷰였으니까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또 그런 인간이었냐. 너 옛날에 성재기 씨가 나왔을 때도 그러더니 내 그런 줄 알았다. 말하면서 제 인스타에 와서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가 했는데 사실 그거 녹화는 4월 달에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신지혜하고 이준석 인터뷰? 네, 서울 시장 선거 끝나고 음.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씨가 뜨면서 그 영상이 다시 회자가 돼가지고 네, 저는 그런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보면서 야 그때가 4월이었다면은 MBC 100분 토론은 5월 아니에요. 신지혜는 좀 공부 좀 하고 나오지. 이거 완전히 이준석한테 뭐 제대로 그냥 완전 근데 밝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토론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신지혜 씨의 그 문제는 관념론에 사로잡혀서 그 밖에서 보는 것 자체를 스스로 금기시한 것 같아. 근데 이준석은 상대방의 논리를 안파할 뿐더러 아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젠더 문제를 연구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관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됐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을 닫고 있잖아. 왜냐 토론해봐야 손해만 보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저희 맘스 시사에서 젠더 문제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우리 저 박가문 선생 부르고. 네, 예. 그리고 그 주에 녹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들은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준석 씨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준석 씨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 그런 뭐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이현경 앵커한테 너무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한쪽에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녹화할 때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밑에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위에 스태프들이 있는 주조정실이 위에 있었는데 젊은 남자 스태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씨가 2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작가분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동조하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작가분은 여성이었는데 저한테 생각이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 20대 남성들의 반응을 보고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 목소리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견, 다른 견해와 관련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였습니다. 이거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화롭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또 행동에 옮겨야지 어느 한쪽이 이 담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견은 백래시 반동으로 여기고 네. 그리고 심지어 또 미러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말 중에 가장 빛나는 말이 미러링은 문명의 방법이 아니다. 미러링은 문명의 방법이 아니다. 예. 말하자면 일베를 미러링한 게 무슨 워마드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설득이 되냐 이거야. 더 그냥 갈등만 또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분노를 서로 자아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지 말고 좀 이와 관련해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아니 합의점을 못 찾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성이 군대 가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뭐 신문에서 했는데 보니까 여성들이 군대 가자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여성들 중에도. 그렇지. 예. 아니 여성 군대 왜 못 만들어요? 그 남자하고 뭐 합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여성 군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남성들 중에서도 이 군대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여자 너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사석에서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쵸. 그렇죠. 설문조사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여성들 중에서도 나 얼마든지 군대 갈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남자들 중에서도 단순히 이 군대 문제는 여자 너도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서로 이미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요즘 이준석 지지율 면을 보면은 진짜- 여성들도 만만치 않게 지지해요. 저는 김용민 평론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거예요? 이준석 씨의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얻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 이준석의 컨텐츠 중에 폭발력 있는 컨텐츠가 젠더 문제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뭐 무슨 저기 윤석열에 관해서 혹은 뭐 그렇죠. 박근혜에 관해서 극연해 갖고 이런 지지율이 폭발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과연 이준석이 청년을 다 대표할 수 있는가에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저도 이미 그렇게 이준석 생각합니다.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이준석 인턴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 청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학 시절을 알바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 시절을 동아리 활동으로 기억하는 네.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취업 준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뭐 좀 사는 집안은 어학연수나 뭐 이런 자격증 준비를 떠올리고 그렇지. 어떤 청년들은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맞아요. 시험 어떻게 네. 응시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청년을 이준석이 대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청년이 없는가. 네. 실제로 그 다양한 청년들을 대표할 다양한 청년 대표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아유, 반대로 이준석 슬펐어요. 씨는 뭐 그 젠더주의 말고 다른 거는 그냥 말 잘하는 보수 패널 정도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젠더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또 이준석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국민의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2030 남성 세대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저렇게 당대표가 됐다. 이렇다면은 이제 대화의 한 파트너로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2030 남성 세대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봐봐.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들은 절대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이번에 오세훈 당선시켜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린 이 정권에 대해서 한번 심판해보자. 누가 그랬습니까? 그냥 예. 이 조용한 불만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한 오세훈 불만. 지지 60에서 70%가 된 거예요. 민주당도 반강제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네. 젠더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되고 페미니즘의 피업도 얘기 못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파시즘의 다름 아니고요. 네. 아니 제가 지난 주간에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당근마켓 요즘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네, 요즘 당근이신가요? 네, 당근. 네, 근데 당근. 당근마켓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게 로컬리즘, 아, 그렇죠. 로컬리즘의 어떤 새로운 기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말하자면은 지금은 당근마켓이 동네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역구 선거 이럴 때는 굉장히 여기가 새로운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미 그 앞서서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한 곳이 맘카페 같은 데죠. 네, 그렇죠. 예. 지역만 카페.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들은 얘기예요. 근데 가까운 이웃의 얘기인데 어떤 집에서 이제 세탁기를 쓰다가 어떻게 새로운 세탁기를 또 들여오게 됐어요. 그래서 있던 세탁기 잘 쓰고 있는 세탁기인데 이걸 이제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밑에 층에 사는 분이 아주 밑에 층에 사는 분이 자기 달라고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네.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가 설치해드리겠다. 네. 남편하고 가서 설치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1층에다 놓으라고 우리가 알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수고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 1층에 갖다 놨는데 몇 날 며칠이 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했더니 저 이거 뭐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야.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내일 할 거야. 근데 그 이튿날에 트럭이 오더니 그 세탁기를 싣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배달해 달라고 해서 왔다고.
남의 공짜로 물건을 받아서. 당근하신 거네요? 그렇지. 이게 당근 용어가 있습니다. 당근 거지라고 당근 부릅니다. 거지. 이건 당근 거지예요? 네. 당근 전 거지. 재당근 알았는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무료 나눔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정 2개로 만들어서. 참 제주들도 좋으세요. 저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아이 진짜? 물건. 네, 아이 물건. 이게 팔기는 그렇고 애매하거든요. 저도 애들이 물려받은 쓰던 물건은. 물건인데 그게 또 그 아이 물건을 쓰는 시기가 있기 네. 때문에 그때 지나면 필요가 근데 또 없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모델을 주긴 그렇고 근데 멀쩡한 거라 버리긴 그렇고 그럼 드림을 드리는데 그 드림을 이렇게 판매로 근데 뭐 상세 사진 이런 거 보거나 그럼 분명 내가 드림 물건인데 요새 맞아요. 문고리 거래라고 입금하고 문 앞에 놓고 가고 그렇게 해요. 비대면으로. 네.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을 모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진짜 얍실하지 않습니까? 아, 예? 저 지난주에는 저 이렇게 달걀 프라이 2개 들어가는 프라이팬을 한 개 샀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달걀 프라이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이 큰 프라이팬에 덜렁한 개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샀는데 우리 남편이 야 이거 인터넷에 얼마 하대? 그래서 내가 공정 안 해봤는데 야 이거 증정품이다. 증정품. 네, 증정품을 정상 가격을 받고 이제 파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우리 남편한테 돈 7,000원을 주면서 가서 에그 후라이팬을 받아오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야 증정품이면 뭐 어때? 나는 공짜로 산 건데 새 거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증정품을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신고 절차와 신고 제도들이 있는데 산 물건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나 이렇게 무료로 받아서 파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신고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근데 신고하면 그분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아, 그 매너 온도가 비매너로. 있잖아요. 매너, 맞아요. 매너 온도에서 36.5도의 인간의 온도로 시작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거래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제 계속 비매너 평가를 받으면 냉혈 인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 진짜. 그건 안 해봤어요. 물건 사는 것만 파는 거는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런 걸 파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 나눔을 한번 해볼까. 사실 저희 집에 싱싱이가 2대나 있고 저희 딸 근데 나눔을 올리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집에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아기가 있어서요. 이런 분들도 있고 좀 상식 이하의 분들이 많아서 무료 나눔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무료 나눔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냥 사는 버리는 거는 게- 하더라도 파는 건 하지 마라 저한테. 너 같은 성격에 못 견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당근마켓에 새로운 당근지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포에 당근 색깔 있잖아요. 예.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존을 만든 거예요. 오. 그 이제 새로운 오프라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될 수 공간에. 있는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중고나라 만드신 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당근마켓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당근마켓과 함께 또 뜬 게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편의점 택배 반값 중에서 반값 택배라고 맞아요. 이미 CU나 GS25 같은 경우는 이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뭔가를 네. 배달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체국에서 보내면 4,000원인데요. 집 앞에 편의점에서 받는 분 집 앞에 편의점으로 보내는데 1,600원? 아, 맞아요. 반값 택배 시작입니다. 하실 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입금을 하고 우리 집 앞에 가서 찾는 거예요. 우리 집 네. 편의점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비대면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을 하면서 네. 당근마켓과 함께 반값 택배가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도 진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기 뭐야 안에 그 사람 얘기는 해야 되겠다. 난 실명을 모르고 네. 전에만 들었으니까 그 얍실한 인간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아파트 주변에 무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그 세탁기 그분이에요? 그렇죠. 네. 지역 주민은 반대. 그 아.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이 개발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민들을 찢어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을 했어. 이 사람이 뭐 관심을 보였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역 주민들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대책위원회 가가지고 네. 거기서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쪽에도 넘겨줬다. 아. 이런 의혹의 주인공이에요. 정말 참 같이 사는 인생을 세상인데, 그렇게 그죠? 살아야 되나? 어? 인생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네. 이 당근마켓의 매너 온도가 참 정확하더라고요. 냉혈인간?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세탁기를 받으려고 했는데 봤더니 영 아니다 싶어서 그렇다고 또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팔았다. 그럼 이런 무료 얘기를 할 수도 드림 있지 해야죠. 않을까. 무료 드림 그러니까 받았으면 무료로 무료 받았으니까 드림 무료로 해야죠. 드림을 해야죠. 양심이 그렇지. 없으신 거지. 그러든 네. 그거는 변명 논리가 되지 않겠네요. 네, 맞아요. 네. 아, 무료 드림 받은 것은 무료 드림 하는 게 이 그럼요. 당근마켓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근마켓에 먼저 예약을 했는데 뒤에 계신 분 좀 더 주신다 그러면 또 이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도 책 사러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예전에 저 책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책을 이제 버리게 됐는데 무심결에 이제 아내한테 팔라고 했더니 폐지상으로 넘겼어요.
아, 폐지상 말고 저 어디 이런 데다. 중고 알라딘. 중고 알라딘 노래인데. 근데 그럴 순 없다고. 그건 양심적으로. 그건 역시. 그니 또 뭘 하나 봤더니 누가 사인해서 준 책 있잖아. 네. 그걸 다 그냥 뜯어가지고. 그럼요. 그건 정리를 해야지. 저도 알라딘에서 중고 책을 주로 사는데요. 네. 편지 써진 것도 많이 봤고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연애 편지는 없었어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뭐 아무튼 하트도 그려져 있고 시집 같은 거 사면 그런 시집은 것도 있고. 100%죠. 네. 아니,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제 동생이 연년생이라서 중2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성적표가 왔는데 중2 때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근데 내 것만 숨기면 어떻게 나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렇죠. 같이 이제 숨겼는데 동화책에다 이제 꽂아놨지. 완전 범죄를 꿈꿨고.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동화책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갔나 봤는데 마을에 이제 마을 그 어떤 회관 뭐 이런데. 어린이회관 아니고 도서관 뭐지? 하여튼 이런 뭐 거. 어린이 도서관처럼. 예, 도서관 같이 네. 이렇게 넘겼는데 매주 하나씩 이제 발굴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걸려서 이제 온 동네가. 어머니한테 적발될 때마다 얻어맞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될 때.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참 재밌네요. 예. 일주일간에 사실 당근마켓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다니 참 놀랍습니다. 아, 근데 그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으로 얍실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 많아요. 작은 거지. 그 얍실한 사람을 겪을 때마다 항상 회의가 들어요. 저는 이렇게 가격 협상하기랑 협상하지 않기가 있어요. 네. 근데 협상하지 않기를 체크해서 보내면 보통 가격을 깎아달라고 잘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하도 깎아달라고 하셔서 많이 깎아서 드렸는데 봤더니 벤츠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서 내 거 5,000원을 이렇게 부자 된 이유가 있었고. 그분들이 더 하고 이런 생각을. 정말, 예. 얍실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그건 아니에요. 뭐 하는 오늘 짓이야 그게. 나이 얍실하게 처먹고. 살지 맙시다. 나이도 뭐 굉장히 처먹을 만큼 처먹은 분이던데 보니까 그러면 안 아유. 돼요. 자, 오늘은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김성아 평론가께서 지난주에 자녀 백신을 맞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지, 방송할 그렇지. 때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확진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자녀 백신 한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맞으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맞아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묵은 숙제를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시지 않을까 혹시 열이 나거나 근데 어제 뵀는데 너무 말짱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무증상으로 해서 네. 코로나 감염이 됐잖아요. 항체형 성우 씨 그런 검사 같은 거 안 그 해보셨어요? 이틀 정도 근육통이 있었고 뭐 그 뒤는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방송하고 식사해서 자가격리 아, 네. 했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 어,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어요. 덕분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아이와 떨어져서 잘 아유, 쉬었습니다. 아, 진짜? 예, 아이고, 아유, 미안하다. 아유. 아유, 큰 네. 복을 큰 선물을 드렸네 연말에. 예. 어제 얀센 12시 오픈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비군 민방위신 분들이 맞으실 수 네, 있으니까 20, 30대 남자분들이 많이 예약을 하시고 6만 명 대기 걸렸다면서요? 네, 이게 아예 그 클릭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8월에는 이제 양산 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네. 뭐 하루에 200만도 접종할 수 있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이 200만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지금 합니다. 미국이 하루에 15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근데 하니까 우리나라는 예. 200만이라고 200만이면 속도 금세 따라잡겠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오픈했는데 네. 65세 이상 맞으신 분들 중에 첫날만 65만을 맞으셨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 찾아봤더니 인터뷰하신 담당자분께서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우리나라가 커버한 그렇다면은 시스템이다. 저 한번 2번씩 맞는다고 하잖아요. 뭐 추석 오기 전에 네. 집단 면역 가능하지 않을까요? 7, 11월 8월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7, 8, 9월 안에 이 여러 종류 백신 다 합쳐서 1억 도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9월까지는 다 맞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네.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방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나라에서 백신이 접종이 되면 집단 면역 반드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은- 사실 환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지역별로 접종률을 비교된 거를 한번 봤는데요. 서울 한 60% 이상, 경기 64% 이상, 광주, 전남, 전북 75% 이상이 접종률이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53%대입니다. 대구 53%, 경북 59%.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건 결국에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백신을 놓고 선동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낸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랬던 이 보수 언론의 대표 조선일보가 27일 목요일부터 갑자기 논조를 바꿨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탑으로 나간 기사가 뭐냐면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지금 연일 며칠째 기획 기사가 지금 나오고 근데 있는데 지금 기획회사를 아예 백신 시리즈, 백신을 맞읍시다 시리즈를 아예 만들어서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려야 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그럼요. 있다는 계속 그 4, 5면에서도 기사가 계속 되고 있고요. 계속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날 28일에는 조선일보 사보에 조선미디어 사원들도 백신을 맞읍시다 라고 권하는 사보에 탑으로 걸렸어요. 그리고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속한 나이대에 이 접종 대상 연령대가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백신을 앞당겨서 맞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네이버 노쇼 같이? 백신, 네. 백신 맞으러 오지 않으시는 분들 나오는 그거 다 예약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조선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어떤 곳입니까 그동안? 네. 조선일보가 그건 내용 백신 공포 조정 기사들 대표적으로 뭐 제목 하나만 읽어보면 백신 접종의 33% 이상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 이게 지금 3월 기사고요. 4월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신에 이상 반응을 보인다라는 화이자보다 7배가 많다. 이런 식의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만 계속 내다가 갑자기 목요일부터 논조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원인이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문 브리핑 코너를 하니까 그렇지, 일면 아침마다. 기사를 매일 보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 백신과 관련돼서 정부의 잘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일면에 계속 탑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비교하고 미국하고 비교하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갔는데 사실 5월 달이 뭐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얀센 백신이 오면서 6월까지 1,300만 명분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100만 명분이 넘어가게 생긴 지금 네.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양산 체제가 되면서 집단 면역이 11월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조선일보가 태세를 전환했던 27일 날 어떤 날이냐면 이 잔여 백신에 대해서 내 지역 근처에 아. 이걸 검색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어플 오픈한 날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시스템 생긴 것 자체가 이 노쇼 백신에 대해서 아 이거 그거 내가 맞고 싶다 하는 그런 백신에 대한 여론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도 이런 어플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이미 백신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날 말고 하루라도 더 늦게 태세를 전환했다. 그래서 백신 붐이 이미 일어났는데 말을 바꿨다라고 네. 하면 아무래도 한 발짝 늦는 거겠죠. 아주 기가 막히게 27일 날 오픈함과 동시에 논조를 바꿉니다. 그러네요. 근데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들이 미국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대요. 맞아보니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접종률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렇지. 우리도 고령층에 계신 분들께서 맞고 괜찮은데? 하고 이제 지금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소문이 나면 접종률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노쇼가 별로 없대요. 얼마나 이 부정적인 이 백신에 대한 기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리고 100분 중에 98분이 맞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쇼 백신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하기가 네, 힘들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리 지역에서 저도 맞으려고 해도 계속 백신 없음 상태로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네. 했느냐, 과연 그거 한 가지인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 광고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생산을 모더나 생산을 하죠. 하기로 예. 했죠. 전 짱구인가 봐요. 저 인제 돌 터진 소리 나네요. 인제 깨달았네요. 논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이 되는. 최대 광고주를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예. 더 이상 이제 백신 갖고 구라를 치는 게 쉽지 않겠다. 어려워지는 이미 상황이 된 국민들이 다 거네요. 입소문이 그렇게 퍼져서 뜨거워진 상태에서 혼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조선일보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역행하는 그렇죠. 역풍 맞을 수 있죠. 그 역풍을 염려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선 전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조선일보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이게 일면 제목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일단 조선일보는 우리도 처맞읍시다. 이거부터 우선 하나 일면에 좀 실어줘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 이튿날 사보도 보면요, 조선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그룹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는 미디어 사보군요. 사원들도 예. 백신 맞읍시다. 사보 일면 제목도 조선 미디어 사원들도 백신 맞읍시다. 그게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내셨던 기사를 검색한 다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백신 맞으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두 다 태세를 전환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보수 개신교계와 관련이 없는가. 왜냐면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분들이 다 보수 개신교계 네.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맞으면은 네.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차만 접종 완료해도 대면 예배 가능할 수 있도록 오.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보수 개신교계가 움직이는데 조선일보와 보수 개신교계가 관련이 깊죠. 그쪽 흐름도 아마 감지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요. 사실 위탁 생산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를. 근데 이제 병인만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병인만 하는 게 아니라 원료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 왜냐하면 모더나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여서 음. 그 회사에서 저걸 개발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개발은 했는데 생산 시설이 부족한데 다른 데는 다 전진기지에 원료 생산 공장이 있는데 아시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저울질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에서 원료 생산 설비가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병인만 한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원료 생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 이제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되네요. 저는 이제 다 따로따로 기사를 봤는데 역시 지금 조선일보가 이 백신과 관련해서 기사를 허위나 과장으로 부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사를 아이고, 팩트 한두 체크를 가지가 하고 아니지. 있어요. 조선일보가. 아 그래요? 네, 지금 조선일보가 유튜브 온라인성에서 떠도는 코로나19 백신 정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 지금 가짜뉴스 팩트 체크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친미, 친독재, 친자본 이걸로 101년을 버티려면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얼굴이 두꺼워요, 되게. 그럼 아주 티타늄 합금 수준의 그런 얼굴 면피를 가져야 된다. 철면피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재밌는 타노스처럼.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님. 백신 접종 대상자 연령입니다. 48년생이신데 아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구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톤 다운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한 20년 정도 뉴스를 진행도 하고 시사 프로도 해서 좀 뭘 알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어쨌든 제대로 된 보도를 내겠다고 이제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는 참 다행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을 떠들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50%대로 아주 가장 낮은데 이럴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다 집단 면역 형성되더라도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이라는 게 내 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 그럼. 아이들, 임산부들 그리고 알레르기 있어서 못 맞으시는 분들을 그리고 보호하기 항체 형성이 위해서는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네, 못 있대요. 맞는 그렇지. 분들을 위해서 맞는 분들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이분들까지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속 호도되고 잘못 보도되어서 이게 맞을 수 있는 분들을 못 맞게 할 경우에는 아이들 임산부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그럼. 돼요. 네. 어쨌든 과학에 의존해서 저는 이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순인가요? 거기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드리고 예약도 동사무소에서 도와드리고 모시고 가서 접종을 하고 살피는 것도 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린대요. 그러니까 접종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대구에서 신천지로 큰 일이 나왔을 때 대구 지역 분들이 되게 높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너무 보여주셨어요. 멋있었어요 그때 그럼. 어르신들. 이분들을 이렇게 눈 속여서 이렇게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국민으로서 도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생명을 놓고서 거짓 선동을 하는 언론이 있다면 반드시 이 언론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 등 이런 이른바 보수 언론, 보수 신문들이 찍어봐야 다 계란판이나 뭐 해외로 수출되니까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야. 설마 우리 기사를 누가 읽으랴? 아니 물론 이제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광고주들. 아,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신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신문에 한 줄 난 것 같고 막 사회 논란이 되고 막 자기 이름이 회자되고 그렇죠. 뭐 기자 이름이 이러면은 회자되고. 기사 신경 써서 쓰겠죠. 네, 맞아요. 무풀이니까 한마디로 악플도 아니고 무풀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언론사들이 절대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근데 너무 그쪽에 이제 경도되다 보면은 진짜 민심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국민들은 백신 맞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수 언론 열심히 읽고 소비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누가 지금 백신을 맞겠어요? 하루에 60만, 70만 누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미 국민들 상당수가 거르고 있다. 이런 네. 점은 좀 알고 우리가 이 언론 문제를 대해도 되겠다는 좀 생각이 느낀 듭니다. 걸까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렇게 논조를 근데 바꾼 아마 걸까요? 본인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은 기사가 정치부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지. 예전에는 남의 페이스북을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출입처에 가서 직접 만나는 사람의 얘기를 그렇지. 기사로 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김용민 씨가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신부해야죠. 있으니까. 기사를 써줘서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 위기다라고 판단됐던 게 뭐냐면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기사에 오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쵸. 네. 아니, 그리고 이 오타들을- 맥락을 모르겠는 기사도 많아요. 그럼 댓글에 그 오타 있다라고 해도 안 바꿔. 안 들어와 보나 봐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되게 심각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나하고 김용민 의원하고 헷갈린 기사들도 막 나와요. 사진 혹시 진짜 이- 잘못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정말 지금 이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쓴다라는 근데 거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방송 중에도 CG 잘못 나가는 경우 정말 그 진짜 많았잖아요. 예전에 김근태 네.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하고 새누리당의 김근태라고 동명이인이 있었거든. 김근태가 검찰 조사 받게 됐는데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 네. 얼굴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니 심지어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 손으로 뽑은 이탄희 의원 뭐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 손으로 뽑은 이탄희 의원이라고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입성을 했는데 뭐. 아니 왜 김용민은 남양주에서 당선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탄희를 뽑을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아니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근데 이런 기사가 말이죠. 사실 뭐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언론에서 나오면 몰라. 포털에 전송되는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봤지. 아니 지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쓸 수 있냐 했더니 그 김용민이 이 김용민 아니었어요? 전혀 맥락을 진짜 모르고 야, 쓰는 이게 정말 이게 이 나라 언론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거는 결국에는 그 기자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사를 제대로 안 읽고 데스크도 있다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러니까 누가 내 기사를 이걸 읽겠어? 이런 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나라 언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에 의해서 뭐 여론이 왜곡되는 수도 있고 가짜 뉴스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때문에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옳은 볼 때. 길로 정당한 길로 그리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 진심을 다 헤아려 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지. 아유 이 언론들에 의해서 다 휘둘린다고 생각되면은 무슨 이 나라의 희망이 있겠어요. 네. 오늘 신민정 평론가의 예리한 분석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같이 원고를 쓰잖아요, 제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답을 찾아주셨구나. 네, 진짜 궁금했던 사안을 풀어주셨어요. 뭐든지 이런 문제 있는 언론들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교환되는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치. 이 기사가 나갔을 때 누구의 누가 득을 이익? 보는가. 아, 내가 이 기사를 쓰므로 어떤 이익이 구현되는지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하시면 인센티브도 많더라고요. 음. 방송 보시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안 맞으신 분들 있거나 또는 30대 이후분들 노쇼 백신 맞고 싶으시면은 서둘러서 맞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더나 물량이 아마 지금 들어왔을 텐데 모더나 물량이 들어오고 이후에도 이제 모더나 생산량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사실 백신 접종 능력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근데 그동안 물량이 빨리 못 들어와서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물량이 충분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일시적인 말하자면은 품귀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보릿고개라고 하기에는 보릿고개도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로 이주였으니까. 맞아야 될 분들은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한 번만 맞더라도 8명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들 모임이 다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도 한쪽만 맞아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얼굴을 이제 합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국가에서 할인 면제 혜택을 뭐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뭐 입장 요금 네. 같은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맞으시는 게. 지금 네. 막 말씀 나눈 사이에 정부가 백신 협상이 안 됐다던 이준석 후보가 발빠르게 얀센 예약 인증을 했습니다. 예비군이신가요? 아니 민방 36세면 어떻게 민방위? 되나요? 네. 예비군인가요? 민방인가요? 같은 네. 네. 하여튼 발빠르시네요. 발빠르게. 네. 자, 네. 여러분들도 이준석처럼 예약하시기 빨리. 바랍니다. 자, 오늘 맘스시사 함께 하셨는데요. 백신 얘기부터 오늘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1분이 이준석으로 끝나는군요.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여론조사처럼 나올지 아니면 그 개파에서 못 벗어날지. 아이, 뭐 돼요. 이준석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을 한번 타면은 네. 무섭습니다. 정치에서 흐름이 제일 무서워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오세훈 흐름 타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명박도 흐름 타니까 이명박이 민주당이 된다는 빨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민주당에 아주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젊은 그 분들 중에서. 이동학 청년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기 전부터 알았는데 그야말로 흑수저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는 멋진 청년인데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정말 뭐 어떤 사람의 면면으로 엎으려고 하지 말고 이 당이 무슨 얘기든 다 나올 수 있는 당, 무슨 주제든 토론할 수 있는 당이 돼야 해요. 그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금기가 문제죠. 있고 어떤 그런 성역이 있으면은 그 순간 이 당은 낡은 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블쇼 가가지고 정영진에게 민주당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정영진 뭐라고 하든가요? 정영진에게 정영진 한남 충장 네. 정영진한테 뭐라고 하든가요? 네? 자기는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네. 제3지대에서 빅텐트 만든다고 하든가요? 예. 네. 오늘 맘스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2부에는요. 고다지는 이야기, 허리 세우는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